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6월 3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발작, 그리고 부산 내에서 키 맞추기 현상, 이 두 가지 현상이 근래에 조금 두드러지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네요. 조선 고무신보다 더 질긴 부산 아파트 시장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주간 실거래 지수 보합, 매매도 보합, 전세도 보합, 둘 다 보합이에요. 서울이 마이너스로 접어들었어요. 서울에서 하는 행태는 따라해요. 뭐 재건축 발작하면 같이 재건축 발작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부산 아무튼 조선 고무신보다 더 질기다. 자, 분양권 개수 제가 계속 세어보는데 좀 요즘 게을러져서 매번 못 세웠어요. 3월 4일자로 지난번에 세웠던 건데요. 분양권 매물 개수가 1266개에서 오늘자 6월 3일자로 세워봤어요. 1038개. 그 중에서 물론 입주를 하면서 분양권이었다가 분양권이 아닌 상태로 바뀌는 이 빨간색으로 색칠한 단지들도 일부 있습니다. 이것들 제외하고 한번 살펴보면은요. 야, 이 매물이 쉽사리 줄질 않는다. 거진 한 200개 가까이 매물 거래가 있었어요. 3, 4, 5월 3개월에 걸쳐서 분양권은 한 200개 정도 거래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라진 분양권도 한 200개 정도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물 개수는 야, 이거 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일부 소진되기도 하지만 늘어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청룡동 살펴보면 7건이었다가 17건, 기장읍 2건이었다가 8건, 뭐 이런 식으로 일부 뭐 감소하는 것도 있지만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대연동 36에서 49, 문현동 줄어드는 것도 있어요. 줄어들었고요. 용호동 61에서 85, 우암동 39에서 36, 줄어드는 것도 있고 범일동 23에서 36. 네, 실질적으로는 매물이 증가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입주 아파트 전세 매물, 이것도 하도 제가 게으름을 많이 피워서 조사를 안 하다가 최근에 다시 조사를 해봤는데, 야, 설마 작년 12월에 입주했던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3,800세대 엄청난 대단지였었는데요. 이거 매물 다 소진됐겠지. 한창 많을 때는 한 1,200개 수준이면 한 1,180개까지 전세 매물이 나와 있었어요. 월세 제외하고 전세만 지금 숫자를 세어본 거예요. 1,180개 정도의 매물이 있었는데, 이거 4월 달에 조사했을 때는 403건. 야, 이거 무려 2달이나 지났는데 전세 매물이 소진이 안 되네요. 389개나 남아있어요. 아니, 389개. 그건 400개에 육박하는 매물이 아직도 남아있다. 야, 12월 달부터 도대체 언제가요? 1개월, 2개월, 3개월. 대단지만 3개월까지 입주기간 주죠. 죽어도 1개월, 2개월, 3개월. 누군가는 자금이 많아서 여유있게 나중에 좀 비싼 전세금을 받기 위해서 버티는 분도 계실 거고, 그거 아니고서야 야, 이거 입주 지연 이자에 이 등등을 물면서 야, 끝까지 버티는 분들, 마지막에 이거 또 분양권 상태로 나오기도 매매가 되기도 하던데 지금 너무 많이 지났는데 매물이 많이 남아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힐스테이트 연산 1단지 1309세대, 이 중에서 한 50칸 밑으로 내려오면은 야, 이제 뭐 급한 거는 다 빠졌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괴정 한신도유 12월에 입주했어요. 835세대 중에서 전세 매물이 130개나 아직 남아있어요. 이 정도면 좀 적체가 좀 심한 거예요. 두 개 단지, 동네레미안 아이파크, 괴정 한신도유. 전세 생각보다 안 빠지네요. 제가 전세 가격을 네이버에서 호가를 검색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가격은 조금 더 떨어져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22년 상반기 입주 아파트 전세 매물도 조사해봤어요. 50개 이하는 일단 제껴둘게요. 뭐 아파트 세대수가 적건 많건 일단 차치해두고, 일단 좀 제껴두고 한 100개 이상 남았는 곳 찾아보면 부산 대연마루 양우 내안의 퍼스트 2월에 입주를 시작했어요. 2월에 입주를 시작했어요. 물론 2월 말쯤 될 거예요. 제가 아랫부분에 빨갛게 점을 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벌써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났는데 매물이 90개 정도 남아있어요. 요거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 5, 60개 되는 건 제끼고,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846세대 중에서 163세대가 남아있고요. 생각보다 좀 빠진다 이런 느낌도 있지만 좀 매물이 최근에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것, 이 편한 세상 서면도 센트럴 998세대 중에서 전세 매물이 한 300개 나와있다. 이 정도면 300개 한 3분의 1 정도 나와있으면 생각보다 이거 투자로 인한 투자 수요가 많았던 곳이다. 뭐 좀 약간 그렇게 봐집니다. 힐스테이트 명륜 2차 매물 874세대 중에서 240개 요 녹색 선이에요.
요거 아직까지 소진되지 그렇게 빨리 소진되진 않았네요. 5월 말에 입주 시작 이제 가 됐으니까 이제 서서히 소진되어 갈 것 같은데 앞서서 봤듯이 대단지 아파트들 생각보다 전세 매물이 예전처럼 쑥쑥 빠지는 느낌은 들지 않을 거예요. 아마 요런 신축들이 인근에 있는 구축보다 전세 가격이 더 싸게 형성되는 그런 현상도 목격하실 것 같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매물이 증가하는 날, 휴일이 하루 정도 끼어 있어가지고 약간 갈팡질팡하긴 하지만 아무튼 4만 건 이상에서는 안착해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내일 되면은 한 4만 1,500건 이 정도 되고 주말 감소 효과를 거치더라도 매물은 4만 건 이상 계속 유지해 나갈 걸로 보입니다. 전세 물량 1,193건. 요거는 주말을 거치고 나면 다시 10,000건 아래로 살짝 내려올 수도 있지만 이제는 10,000건 이상을 생각해야 된다. 전세 매물 생각보다 많이 있는 상태예요. 월세 물량 연초와 거의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 연초 대비 오히려 100건 정도 감소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은 전세 물량의 증가해서 거의 15,000건 정도까지 육박해 있습니다. 대선 전보다 물량이 더 많아졌다.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120건. 이거 이틀치 거래 신고인데요. 약간 좀 요즘 신고가 조금 이제 게으름을 좀 거래 신고가 많이 근래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거래 신고가 살짝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실질적으로 120건 신고였다면 이틀치 거래량이기 때문에 하루에 60건씩 잡으면 거래량은 적은 편이에요. 평상시보다 적은 편이에요. 아마 내일 되면 거래 신고가 더 많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고가 비율이 무려 30%, 25%, 30% 정도 되면은 이거 지금 이틀치만 봐서 신고가 비율이 이 정도로 잡히는데요. 이 정도 신고가 비율이면은 그 상승장의 분위기와 거의 맞먹습니다. 부산 근래 좀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고 뭔가 좀 주춤한 느낌이 들었을 때는 신고가 비율이 20% 아래로 떨어졌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 달의 거래량, 과연 10월의 거래량을 회복할 것인가? 요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은 과연 6월 이후에도 이 급한 매물이 정리되고 막 1억씩 2억씩 떨어져서 거래되는 현상들 보셨잖아요. 종부세에 해당되는 분들은 작년에 한번 시게 뒤이고 나면 올해 더 시게 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량을 좀 급하게라도 정리하려는 경향이 보였었는데 6월 이후에는 더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들어요. 자, 가격 상단 부분, 요렇게, 요 부분은 제가 한 2억 2천 정도 좀 크게 오른 것들 몇 건 보였어요. 근데 눈에 띄는 건 온천 화목, 1986년, 무려 8억 2,500, 이거 한 150% 상승했나요? 엄청난 상승이죠? 하락은 저렇게 상승할 수가 없죠. 50%만 하락해도 거의 반토막이니까요. 쌍용 예가 오디션, 1억 16억까지 거래되었던 것이 이거 한 25% 정도 하락하는 거를 보였고요. 그 다음 한 10% 정도 하락했는 대연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그 다음 송도탑 스빌, 이것도 2억 9천만원, 거의 한 50% 가까운 상승이잖아요. 이 놀라운 상승,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장전동과 안남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건축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가격이 엄청나게 뜰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 불과 얼마 전까지 3억에 거래되던 것이 1년의 갭을 두고 4배 상승? 이거 미친 거 아닌가요? 이거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엄청난 상승. 그리고 연이어서 거래되었는 것은 5억에 거래되었다. 제 5억은 이해가 가는데 13억 2,500? 야, 이건 4배, 이건 좀 심하다. 그럼 누가 13억 2,500에 샀으면은 얼마 안 있어서 이거 누가 또 한 15억에 사주고 이러면은 이렇게 시장이 바뀌어가나요? 요즘은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과거에는 일부 요렇게 막 가격이 팍팍 2배, 3배 뛰면은 같이 막 덩달아서 막 사면서 가격이 서로 펌프질 해주는 역할이 있었는데 누가 이렇게 크게 한 건 해서 이 동네 아파트는 10억이야. 예,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면은 다음에 재건축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용이할 수 있죠. 가격이 3억이라면 재건축을 추진해 나가는데 아마 엄청난 암초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한두 건의 거래로 시장 분위기가 확 달라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 엄청난 거래 공백들, 제가 오른쪽에서 요 평행별로 지금 몇 가지만 따와봤는데요. 80제곱미터 거래 가격도 한 7억까지 거래되고, 거래가 없다가 가장 최근에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아마 재건축을 좀 서두르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 보입니다. 그다음 부산 내 키 맞추기 현상, 요 가격이 5억 6천에서 8억 5천으로 올랐어요. 야, 니는 놈들 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놈들 다 올라갈 때 안 오르고 뭐 하다가 이제 올라가노, 이런 느낌이 살짝 들죠.
그러면 요 기간에 아주 긴 거래 공백 동안, 이 거래 공백 동안 실질적인 보통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요렇게 하다가 거래 공백이 있다가 여기 한 개 딱 나타나면 이게 엄청난 신고가로 눈에 보여져요. 엄청난 신고가로. 근데 이게 진정 신고가로 볼 수 있느냐? 보통 아파트들, 다른 아파트들 이렇게 올라갔다가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대다수 다른 아파트들은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고점을 찍고 여기 살짝 떨어지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튼 최근에 거래가 한동안 없던 아파트들이 이런 식으로 신고가를 써내려가고 있는데, 야 이거 정말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신고가냐,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는 설명. 제가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려서 이 부분은 다음에는 조금 줄여 나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10% 정도 하락한 거 보이고요. 한 7, 8%에서 한 10% 정도, 평균 한 10% 정도 하락한 거래들 더 많이 눈에 띄네요. 신고가 1억 상승한 것도 있어요. 일광. 여기, 요 근래 여기 이 동네 가격이 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 검색해 보시도록 하고요. 명지 국제 신도시 호반 페르디움 2차. 요거 거의 하락폭이 얼마나 되나요? 와, 거의 30% 가까운 하락이면 30%. 야, 이거 진짜. 이런 엄청난 하락. 이런 거 제목을 뽑아서 조금 자극적으로 제가 붙여넣으면 더 많은 조회수가 나오기도 하죠. 뭐, 그렇게 해서 관심을 끌기보다는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제 방송 시청해 주시는 분들, 이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다. 이 대세, 한두 건의 고가 거래, 혹은 재건축 한두 건 거래로 요즘 시장 분위기가 바뀔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눈치가 없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눈치 빠른 척하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이렇게 선진입했다가 피 보는 사례들도 생각보다 좀 나오고 있어요. 한 10% 정도 하락했는 것도 보이고 20% 정도 상승했는 것도 보여요. 그 다음 가격 편도 없는 것도 보이고, 아무튼 신고가가 많이 보인다. 신고가가 이 조선 고무신보다 더 찔기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그리고 오늘은 무려 신고가 비율이 거의 30%에 육박할 정도로 생각보다 많은 신고가가 쓰여진 날이었어요. 자, 그 다음 또 가격도 보시면 생각보다 떨어지는 거래가 그래도 더 많다. 신고가 30%라도 떨어지는 거래는 70%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극동 스타클래스, 명지동에 있는 극동 스타클래스 거의 30% 가까운 하락. 요런 거래들이 띄엄띄엄 보입니다. 그럼 요것도 누군가 찾아보면 저거 직거래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래량은 뭐냐? 이게 부동산 분위기가 살아나기 위한 거래량이냐? 이런 직거래들 일어나는 거 대량으로 할인 폭이 적용받아가지고 나오는 이런 거래들은, 그렇다면 이게 진정한 거래량으로 볼 수 없잖아. 그럼 거래량 계산할 때 걔들 빼고 그럼 거래량을 더 축소해가지고 계산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다 세부적인 거 따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30% 하락 거래 이뤄졌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건당 거래대금 거래량 살아나면서 가격도 살아났었는데 다시 뭔가 좀 주춤해지는 모습. 아마 추세선을 그려본다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선 모양 나타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6월에 거래는 몇 건 신고되지 않아서 의미는 없고 아마 위쪽으로 더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가격대별 거래량, 5월의 거래량도 잘 나가는 편이고요. 6월의 거래량은 아직까지 데이터화하기에는 너무 적은 거래량, 3억 미만 거래 비중 많이 올라갔어요. 다주택자들 정리할 사람들 웬만큼 6월 1일 전에 정리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신고한 물량들 뒤늦게 조금 더 나오기는 하겠죠. 네, 아마 더 거래량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6억 이상 거래량 300건 이상 안 되면 별로 언급 안 드릴 예정이에요. 6억 이상 거래 비중은 9% 정도까지 조금 내려오는 모양새고요. 분양권은 6건 중에 1건의 신고가. 아까 제가 분양권 한 대략 300건, 3, 4, 5월 이 기간 동안 대략 한 200건이라고 말했는데 거의 한 280건 정도가 거래되었네요. 그럼 실질적인 분양권 매물은, 분양권 시장에서의 분양권 매물은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1200개에서 1000개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요 입주를 하면서 자동적으로 감소되는 200개 정도가 자동으로 분양권 매물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면 매물은 1000개에서 1000개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형태로 보이지만 이 기간에 280건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이 280건만큼 매물이 더 생겼다,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되시겠죠. 가격 상단 부분 한 5천만원 하락하는 거, 8천만원 하락한 모습, 1억 2천 하락한 모습, 0.4억 하락한 모습, 보합 한 1000만원 정도 상승한 모습. 하락 거래 분양권도 생각보다 거래 잘 안 될 거예요.
대구에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그전에 분양권 프리미엄이 한 2억 정도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수익 실현하고 나면 세금 내고 나면 한 1억 정도 1억 정도 손에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야, 나 2억 벌었어. 2억 벌었어. 신나게 먹고 졸고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와, 이거 웬걸 분위기가 한번 식기 시작하니까 그날 1년 정도 조정을 받고 나니까 이거 프리미엄 한 5천 팔고 나니까 내 손에 2천 내 손에 2천 내 손에 2천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주변에서 아무리 펌프질을 하려고 하고 고가격에 누군가가 물건을 한 개 사주고 해도 그건 그때뿐. 네. 전세 거래량 135건 14건 제외하도록 이제 기간에는 이제 탄정 다시 안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아직까지 이 신고 기간 또 1년간 유예를 해주는 바람에 이 묵은 물량들 신고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전세 거래량 하루에 한 60건 정도 신고되었으면 뭐 보통 정도의 거래량, 아무튼 예년보다는 많은 거래량, 작년과 재작년보다는 적은 거래량 보이고 있고요. 한 2억 정도 상승한 모습 신고가 보이고 500만 원 정도, 요 정도는 무시하고요. 억 단위로 또 하락한 것,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많이 억 단위로 하락해도 지수가 보합이라는 거, 오늘은 많진 않았네요. 보합 정도에서 조금 정도 하락한 수준. 이 정도 하락했으면 인간적으로 주간 실거래 지수가 마이너스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심리가 더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심리 상을 반영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마이너스 나오진 않았어요. 억 단위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억 단위지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은 야 5억짜리가 4억이 되었어요. 전세 가격이. 그럼 25% 하락이잖아요. 그럼 주간 실거래 지수에서는 분명히 이게 마이너스로 반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계속해서 한 억 단위 정도 하락했는 것만 가볍게 동그라미 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전세 가격 대비 거래량. 여기 전세 가격 여러분들 뭐 관심 있는 부분들 계시면은 잠깐 이렇게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요. 어느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되냐면은 최근에 2022년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이렇게 최근에 신축 입주하는 곳의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 보시면은 지금 전세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추세가 맞구나. 맞구나.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어요. 이 편한 세상 부산항 이런 경우에도 보면 최고점 5.3억까지 전세 거래가 되었지만 3억 2천까지 최근에 거래가 되고 있더라. 과거에 4억대 혹은 막 4억 초반 중반 후반까지 거래되던 것들도 거의 한 1억씩 떨어지는 거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전세 매물이 10,000개가 넘거든요. 3억 미만 거래 비중은 자꾸만 높아지고요. 4억 이상 거래량은 좀 줄어드는 추세예요. 보통은 좀 줄어드는 추세인데 부산은 그나마 좀 버티는 모양새예요. 하지만 요 줄어드는 추세,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 보시면은 4억 이상 거래량도 줄었고 전세 비율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은 좀 더 떨어져야 정상인데 아무튼 신고되면 지금 요 2억대 거래는 위로 더 올라오고 아마 한 2억 4천만 원, 2억 3천만 원 평균 전세 가격 금리 오른 거 5월달에 올랐던 건 반영되려면 2달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그때쯤 되면은 한 진짜 2억 3천만 원 7월달이 되면은 평균 전세 가격이 한 2억 3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월세 거래량 75건 14건 제외한 60건 하루에 30건씩 거래되었으면 매매 거래의 절반 정도 수준. 그래도 월세의 거래는 예년보다는 확실히 더 많은 수준으로 보이죠. 평균 월세 가격 아직까지 6월은 신고가 얼마 안 돼서 별로 의미가 없고 평균 월세 가격은 60만원 정도. 밑에 파란색 막대 그래프 보이시죠? 이게 전년 동월과 비교한 수치예요. 요게 막대 그래프가 위로 올라와 있으면 여기 7월달부터는 아니고요. 6월달까지. 7월달부터는 2021년과 2020년을 비교해 놓은 것이고요. 어쨌든 전년보다는 월세 가격이 한 10만원 정도 올랐다. 그럼 보증금도 좀 올랐고 월세 가격도 올랐고 이거 임차인들은 좀 집을 빌리는데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